편입니다. 삼국통일고 원효 13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랴. 하늘을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련다 편입니다. 영축산 토굴에서 서라볼로 돌아온 원효는 어상이 수행하고 있다는 항룡소 선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방에는 신라에 내놓으라는 귀족 성녀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아, 공부 똑바로 해라. 호의호식 하려고 머리 깎았나. 참선을 하고 있던 스님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원효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아, 수행 똑바로 해라. 머리만 깎았다고 다 중이냐. 참선을 하고 있던 스님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원효를 밖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먼. 걔도 받지 않은 놈이 중은 무슨 중이야. 지 혼자 잘났다 떠들어대는 미친놈이야. 이런 놈은 실컷 패줘야 정신을 차리지.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소란이냐. 그래,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야. 저놈을 죽도록 때려주자. 황룡사 학생들이 몰려와 원효를 개잡듯이 마구 때렸습니다. 원효는 방어도 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들아, 중질 똑바로 해라. 백날 첫날 입으로만 부처가 되면 뭐하냐. 행동에 옮겨야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낭지는 염주를 돌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효가 뭔가 완전히 깨우친 모양이구먼. 나무아미타불. 어상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원효와 낭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낭지 스님, 좀 말려주세요. 저러다 세박이 형님이 죽겠어요. 낭지는 빙그레 웃으며 어상을 달랬습니다. 어상, 너무 안타까워 말게. 사람은 죽어야 깨우치는 법이야. 죽기 전에는 깨우치기 어렵지. 난 원효가 살아서 깨우칠 줄 알았어. 나무아미타불. 다음날 아침 해우소에서 시원하게 변을 본 원효는 바지를 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수허 몰가부 아작 지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랴. 하늘을 바칠 기둥감을 내 찍으련다. 김유신이 기생천외한 작전으로 힘안 들고 대하성을 탈환하자 단번에 김유신은 동북아에서 맹장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외 말갈 교류까지 교류하며 신라를 협공하기 시작했고, 신라는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을 더욱 외교를 강화해 동북아가 양분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율령정치를 통한 무효란 김춘추는 김유신이 승기로 점점 왕권을 강화해 나갔고, 백제 의자왕은 귀족들과 밥 먹으러 나라 깃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오랜 정쟁으로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고,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영계수문의 독재로 백성의 삶은 매우 불안정해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강수를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구하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무열왕의 친당 여기에 힘이 됐던 사람이 바로 강수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수는 다 아시다시피 육두풍으로 설종 최치원과 신라의 3대 천재이자 신라 최초의 유학자입니다. 원래는 김춘추의 집사였는데 태종 무열왕이 즉위한 뒤 당나라의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알기 어려운 대목을 강수가 다 풀이했다고 합니다. 육두풍 강수는 부국에 사는 가난한 대장장이 딸과 결혼하는 등 당시 골품제도를 타파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원효의 아들 설총의 서성이기도 합니다.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은 한반도 삼한한 통일의 꿈을 점점 실현해 나갔고, 안타깝게도 백제와 고구려는 왕과 귀족들이 내분과 반목으로 점점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조미곤, 임자, 김유신 세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미곤은 본래 신라에서 지금 진해 지방의 혈령을 지닌 사람인데 백제와의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자평 임자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임자의 신임을 얻어서 조미곤은 백제 임자와 김유신의 연결고리를 하는 첩자를 해 백제의 정보를 김유신에게 제공하여 김유신이 성내에 큰 공을 세웁니다. 기록에는 조미곤이 김유신을 찾아가 스스로 첩자가 되겠다고 자청하였답니다. 그럼 여기서 조미곤과 김유신 그리고 임자의 대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김유신 대장군께서 자평 어른께 전하라는 말씀이 옵니다. 자평은 임자를 말합니다. 한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만약 백제가 망하면 자편께서 신라에 의지할 수 있도록 김유신이 도울 것이고, 신라가 망하면은 김유신이 백제에 의지할 수 있도록 자편께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김유신은 조미군을 중간에 세워 백제 자평 임자로부터 백제의 1급 정보를 빼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선 상고사의 신채호 선생께서는 김유신을 엄락한 모락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 상고사를 선생께서 일제 감옥 처해에 있어서 아마 감정이 극해졌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죽고 사는 전쟁에서는 손자병법의 방강계도 하나의 큰 전략입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탁월한 전략가가 아닙니까? 이때까지 김유신의 작전을 보면 무엇보다도 아군의 피해를 이겨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장군으로서 제일 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임자는 김유신이 보낸 금화라는 무녀를 의자왕에게 소개합니다. 당시 백제 조정은 성충파와 임자파로 갈려 심하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바람말을 하는 성충을 감옥에 가두고 임자를 지지합니다. 의자왕은 금화의 말을 듣고 충신 성충과 윤청을 살해합니다. 윤충은 대하성 전투에서 김품석에게 항복을 받고 대하성을 빼앗은 백제의 영웅이었습니다. 성충은 백제의 마지막까지 충신이었습니다.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금화 이야기는 다른 기록에는 없는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임금과 신하의 협치와 반목을 보았습니다. 위종자의 잘잘못과 판단은 백성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이 달린 일입니다. 당시 백정 입장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임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백제의 정보까지 손에 쥔 김유신과 왕권 확립을 강한 무열한 김춘추는 당과 연락하며 하나하나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술공주 아유타는 죽은 부마 김흠훈의 49제도 끝났는데 매일 불황사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가슴이 상처가 무척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혼자 적막한 궁에 있자니 무섭기도 하고 무료했습니다. 매일 분황사에 나가 남편의 극락완생을 빌기도 하고 오며 가며 저작거리 사람들 구경도 했습니다. 멀리 서역의 천축국이나 당나라에서 들어온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시름을 달랬습니다. 공주는 청초한 얼굴에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단아하게 손질했습니다. 소복을 입었지만은 서역에서 들어온 유리 노래기를 가슴에 달아 이제 막 핀 한 송이 목련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모두 요술공주의 단아하고 청아한 모습에 눈길을 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요술공주 아니냐? 예쁘기도 하지. 그런데 말이야, 부마가 얼마 전 전쟁터에서 죽었대. 백제와 싸우다. 백제는 무슨 원한이 있어 무효랑의 두 부관을 모두 죽인담. 아, 가엾어라. 저 어린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었으니 말이야. 아이고, 가여워 어쩌지. 과부팔자인가봐.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 다시 시집 가면 되지 뭐. 사람들은 요술공주 아유타를 보며 가여워 해를 찾기도 하고 청초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요술공주 아유타는 오늘 분황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산에 있는 부마의 묘를 찾기로 했습니다. 공주가 나인을 대동하고 남산 들머리 외딴 다리를 건너 한적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참았던 소피가 아주 급했습니다. 삼일아, 어떡하지? 소피가 마려워. 공주마마, 조금만 참으세요. 고개를 돌았으면 인가가 있을 거예요. 안 되겠다. 얼굴이 벌겋게 따라오는 공주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자 급한 마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개걸음으로 일단 길가 소나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고쟁이와 속속꽃을 내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원하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막 일어서면서 속속꽃을 올리는데 숲속에서 이상한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얼핏 보기에 곰인지 너구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짐승 같은 것들이 군침을 질질 흘리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곡마을에 사는 거지들이었습니다. 요술공주는 깜짝 놀라 딜로 꼬꾸라치며 소리쳤습니다. 악, 사물아. 요술공주의 비명에 놀란 나인 사머리가 뛰어왔지만은 짐승 같은 거지들은 단번에 요술공주와 나인 사머리를 덮쳤습니다. 공주와 나인은 비명만 지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지들은 솔개 병아리 채 가득 두 여자를 납치해 둘러 엎었습니다. 사람 살려! 상통일고 원야 14화 원야와 요속공주 아유타의 만남편을 기대해 주십시오.